챕터 7 믿음 더하기 글 vd 기록하라. 읽을 때마다 가슴 뛰는 꿈을 갖지 못하는 이유.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뇌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뇌는 어떤 터무니없는 정보라도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정보를 완전히 신뢰하게 된다. 세뇌당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돼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이는 꿈이라도 종이에 계속 적어나가다 보면 두뇌는 그 꿈을 점차 믿게 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게 된다. 내가 초등학교 교사이던 시절의 일이다. 나는 걸어서 출근했는데 아름다운 숲을 3번 가로지르면 학교가 나왔다. 나는 출근하는 동안 마음의 펜을 들어 허공에 이렇게 쓰곤 했다. 나는 최고의 작가다. 지금 내 전화기에 한국 최고의 편집자들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제발 제게 원고를 주세요라는 지금 내 메일함에 독자들의 메일이 쌓이고 있다. 당신의 글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지금 내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있다. 나는 세계 최고의 작가다. 지금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최고의 출판사들이 내 원고를 가져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앞다투어 날아오고 있다. 교실 책상엔 내 꿈을 적은 쪽지가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틈틈이 꿈의 쪽지를 읽었다. 쪽지를 읽다가 가슴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칠 때면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선생님은 작가가 될 거다. 사람들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는 멋진 작가 말이야. 내가 너무 진지했기 때문일까 처음에는 황당해하던 아이들이 어느 날인가부터 나보다 더 진지한 얼굴로 내 꿈의 선언을 들었다. 내 꿈의 쪽지는 몇 년 동안 현실이 되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편집자들은 나에게 전화를 거의 걸지 않았고 독자들 역시 메일을 거의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행복했다. 때론 우울하기 짝이 없는 날도 있었지만 대체로 매우 행복했다. 아마도 당시에 나는 전화로 불이 난 편집자들이 전화기와 독자들의 메일로 폭주하는 메일함의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숲을 3번 가로지르며 나오는 학교에 몸담기 전의 일이다. 첫 발령지로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던 나는 한 여자 선생님과 일종의 교환 수업을 했다. 나는 과학을 가르치는 게 싫었고 그 선생님은 체육을 가르치는 게 싫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 수업과 체육 수업을 맞바꾸었다. 내가 운동장에서 그 선생님 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그 선생님 우리 반에서 과학 수업을 했다. 나는 당시에도 꿈쪽지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 선생님에게 꿈쪽지를 들켰다. 그 선생님은 복잡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당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텐데.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닐 텐데. 나는 그 상황이 심히 민망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난 정말 여기에 적힌 대로 될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녀가 시니컬하게 웃으며 그럼 난 지금 세계적인 작가랑 대화하고 있는 거네요 라고 했다. 듣는 사람을 굉장히 좌절케 만드는 목소리였다. 언젠가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단 한 번도 초등학교 교사를 꿈꾼 적이 없어요. 내 꿈은 화가예요. 그래서 매일 열심히 화실을 다니고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난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낀답니다. 비록 안정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긴 했지만 미술 시간이 있어서 기뻐요. 만일 미술 수업마저 없었다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나는 그 선생님에게 그렇다면 오늘부터 꿈을 글로 적으라고 알려줬다. 나처럼 꿈을 적은 정의를 코팅해서 눈길에 자주 머무는 곳마다 붙여놓고 큰 소리로 읽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친절하게 덧붙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내 말을 다 듣고 피식 웃더니 커피나 마시죠 하며 커피 믹스와 종이컵을 꺼냈다. 그리고 커피 모티에 켜진 버튼을 눌렀다. 나는 지금도 그 선생님이 안타깝다. 내가 조언해준 대로만 했다면 지금쯤 꿈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정말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미술에 재능이 있었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꿈을 꿈으로 남겨두고 있다. 나는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글로 적을 정도의 마음과 믿음과 열정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들은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 벌의 형태는 다름 아닌 꿈을 꿈으로 남겨두고 있는 삶이다. 물론 내가 말하는 자신을 믿는다는 의미는 자만이나 교만과는 거리가 먼 열등감과 반대되는 개념의 자신감을 갖는다는 의미다. 나의 이런 생각이 엉뚱하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나는 꿈을 글로 적으며 왜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만한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어쩌라 나의 경우를 놓고 보면 글로 적은 꿈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꿈을 글로 적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꿈을 글로 적다.
나는 내 밭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도 나를 꺾을 수는 없다. 어떤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더라도 뜨거운 노력으로 극복할 것이다. 나는 계속 전진할 것이다. 나는 유용한 인물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생각하기에 따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노트에 이와 같은 구절을 쓰면서 불멸의 작품을 향한 위대한 꿈을 불태웠다고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꿈을 글로 적으면 어떤 특별한 힘이 내면에 생겨난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적고 또 적었던 것 같다. 자신의 나약한 마음에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글을, 자신의 위대한 미래를 예언하는 글을, 쉽게 말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글 부이드 기법의 실천자였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글로 적는 습관이 있다. 당신은 이제껏 무엇을 적어왔는가? 지난 인생을 잠시 돌아봐라. 아마도 당신은 노트만 수십 건 넘게 썼을 것이다. 그 중에 당신의 마음속을 요동치게 만드는 꿈을 적은 노트가 있는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던져보자.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은 혹시 꿈을 적은 노트가 한 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불가능한 조건을 딛고 꿈을 이룬 사람들 중에 꿈을 적는 습관을 갖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니, 꿈을 믿는다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꿈을 적지 않을 수 있을까? 마음속의 눈으로 이미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항상 생생하게 보고 있는 사람, 즉 부이드를 하는 사람은 위대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적지 않을 수 없다.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손에 펜 만지면 메모지든 노트든 연습장이든 책의 여백이든 내 꿈은 무엇이다. 나는 언제까지 반드시 내 꿈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슴속을 가득 메운 뜨거운 무엇을 기어코 풀어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을. 그렇게 뜨거운 마음은 글로 표현되고 그 글들은 어느 날 문득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생생하게 꿈꾸고 싶다면 힐튼처럼. 호텔 힐튼 자서전 비마이 게스트에서 말했다. 나는 38센트의 월급을 받던 말단 셀러리맨 출신으로 성공의 사다리를 기어오른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던 어느 외딴 마을의 작은 상점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던 스페인인, 멕시코인, 네이티브 아메리칸, 거친 사냥꾼, 강부들과 함께 일을 하던 순진한 청년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가 멋진 넥타이를 메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여자들과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가 모든 호텔 중에 가장 큰 호텔인 월드프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리셉션을 개최하고 3,500여 명의 유명인사를 맞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천하는 모험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도 꿈꾸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나는 호텔 벨보이 시절에 찍었던 윌더프 호텔의 사진을 갖고 있다. 모든 호텔 중에 가장 큰 호텔이라고 써놓고 내 책상 유리판 밑에 넣어두었던 사진을. 비마이 게스트에 따르며 모블리 호텔과 멜바 호텔에 이어 윌더프 호텔의 주인이 되자마자 힐튼은 거실에 앉아서 뭔가를 했다. 이 광경을 보고 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뭐라고 했니? 힐튼이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앞으로 이를 꾸밀 종이에 적고 있어요. 힐튼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규모의 최신식 호텔을 지을 거예요. 이 꿈은 거대한 것이에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꿈을 실천할 때라고 믿어요. 그런데 힐튼 호텔을 지으려면 100만 달러 넘는 돈을 모아야 해요. 어머니가 조언했다. 얘야, 네가 진실로 그 꿈을 실현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단다. 1925년 8월 4일 댈러스에서 그토록 기도하고 부이디했던 힐튼 호텔의 개업식을 마치자마자 그는 또 종이를 꺼내 앞으로 이룰 꿈을 적었다. 이번에는 아내가 그 광경을 보고 물었다. 그게 뭐죠? 미국 전역에 힐튼 호텔을 세울 꿈을 적고 있어. 구체적으로 호텔을 세울 장소를 적고 있지. 아내가 꿈의 종이를 읽으며 말했다. 에벌린, 웨이코, 멜런, 플레인뷰, 샌엘제로, 5번, 얼페쇼. 여보,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힐튼이 엄숙하게 맹세하며 말했다. 여보, 난 꿈을 꿈으로 내버려 두지 않아. 앞으로 1년에 하나씩 힐튼 호텔을 지을 거야. 즉시 시작할 거야. 알다시피 힐튼이 종이에 적은 꿈은 모두 이루어졌다. 1929년에 발생한 경제공황으로 동업자들이 호텔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질 때도 힐튼은 아들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네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단다. 교회로 가서 기도하거라 하신 어머니의 말을 따라 매일 아침 가슴에 성경을 품고 교회로 향했다. 그리고 실패를 듣고 호텔왕으로 변화한 미래를 생생하게 그렸다. 변호사로부터 법원에서 강제집행 명령문이 나왔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호텔로 매이 명령문이 붙을 겁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무디 가족과 손턴 씨 그리고 엘페스의 마티아스와 델러스의 누더빌크 씨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아마 1000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힐튼은 아침에 교회를 찾아가 기도를 한 뒤 채권자들을 만나 꿈의 선언을 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위대한 미래를 꿈꾸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꿈을 믿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믿어주십시오. 힐튼은 오래지 않아 빚진 돈을 모두 갚았고 전 세계 250개 이르는 힐튼 호텔을 세우며 호텔왕이 되었다. 힐튼은 평생 동안 호텔 일을 자신보다 더 좋아하고 또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호텔 벨보이를 시작해 호텔계 왕이 된 콜랜드 힐튼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살았다. 왜 그들은 힐튼을 뛰어넘어 호텔계 왕제가 되지 못했던 걸까? 힐튼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재능이 풍부했는데도 말이다. 힐튼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VD하는 능력도 습관도 없었다. 다만 그뿐이었다. 인생이 우리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고 살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부신 성공자로 변신하는가 하면 모두가 성공을 점친 사람이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기도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인간은 물질적 존재이기에 앞서 정신적 존재다. 학교 성적, 가정환경, 돈, 인맥 같은 물질적인 것들은 한 사람이 성공을 거두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부이들이라는 능력이다. 부이드는 인간의 정신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 불가능을 모르는 두뇌,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친 듯이 도전하는 두뇌로 바꾸어 버린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부이드가 정점에 도달하면 부이드는 인간의 정신을 폭발시킨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성공은 절대로 불러들일 수 없는 두뇌를 전혀 다른 것으로 완벽하게 바꾸어 버린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 두뇌 속에서 일어난 폭발이 가슴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이 모든 장애물을 태워버린다. 바이오로 성공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학교 성적, 가정환경, 돈, 인맥 등은 이런 폭발을 일으키지 못한다. 인간의 가슴에 불을 지르지 못한다.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불태우고 날려버리지 못한다. 그것들은 인간의 정신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싶다면, 그 불로 세상을 활활 태워버리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글로 적어라. 꿈의 편지를 띄우는 사람들. 2007년 골드글로브 시상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여배우가 연단에 오르더니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는 낭낭한 목소리로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이 편지를 썼을 때 저는 11살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께 편지를 썼지요. 하나님께로 시작하는 편지였어요. 하나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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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가 되게 해주세요. 영화 속의 예쁜 장면에 아주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화장도 예쁘게 해서 올리비아 뉴턴 존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리오나도 디캐프리오 같은 배우랑 키스신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 변치 않게 도와주세요. 그 여배우의 이름은 케이트 윈즐릿이었다. 그녀의 편지 읽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가라앉자 그녀는 또 다른 편지를 꺼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뒤로 20년이 지났고 이제 저는 31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하나님께 편지를 썼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촬영장에 지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배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 변치 않게 도와주세요. 11살 소녀 케이지 윈즐렛의 꿈은 이루어졌다. 그녀는 1997년 전 세계를 휩쓴 영화 타이타닉의 여자 주인공이 되어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와 키스신을 찍었다.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게 있다.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믿고 기도해야 한다. 눈앞에 현실이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펼쳐지든 개의치 않고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나도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다. 아니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다. 나의 꿈을 위해 물론 내 기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진정한 기도에는 미달하는 것임을 안다. 내 꿈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기도임을 잘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14년 7개월에 이르는 무명작가 시절 동안 변치 않고 기도했더니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꿈을 글로 적으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꿈을 글로 적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로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꿈을 글로 적는다.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넘쳐나지만 성공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사례다. 세상에는 게이트 윈즐리처럼 차원이 다른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단순히 꿈을 글로 적는 차원에서 벗어나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께 꿈의 편지를 띄운다. 1862년 9월 에이브럼 링컨은 노예 해방을 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날 링컨은 하나님의 꿈의 편지를 썼던 것 같다. 그날 밤 링컨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노예 해방을 반드시 완수하겠노라고 하나님과 약속했다. 벤 스위트랜드의 꿈노트. 벤 스위트랜드는 창조 심리학의 대가로 유명하다.
그는 저어서 나는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말하라는 원칙은 내가 처음으로 생각해 놓은 것이 아니다. 나는 단순히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들과 함께 있던 기본 법칙과 원리의 활용을 당신에게 전하는 것뿐이다. 내가 한 일은 오직 그것들을 바로 이해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꾸몄을 따름이다. 이어서 그는 조언한다.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노트 한 권을 구매하라고. 그리고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을 글로 적으라고. 단 아무렇게나 적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뒤 적으라고. 그의 조언은 구체적이다. 첫 페이지에는 몸에 대한 꿈을 적을 것. 그러니까 나는 군살 하나 없는 완벽한 몸을 가질 것이다. 2. 내 피부는 하나로 깨끗해지고 매력적인 얼굴이 될 것이다. 3. 나는 언제나 기쁘고 활기차게 움직일 것이다. 등등. 두 번째 페이지에는 마음에 대한 꿈을 적을 것. 그러니까 1. 나는 항상 밝고 아름다운 생각을 할 것이다. 2. 나는 좋은 습관으로 무장하고 나쁜 습관과는 결발할 것이다. 3. 나는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이다. 등등. 세 번째 페이지부터는 갖고 싶은 것을 적을 것. 단 그것은 당신을 행복해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집, 자동차, 예금 통장, 가구, 가전제품, 카메라 하는 식으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나아간다. 갖고 싶은 것을 다 적으면 이루고 싶은 것을 적는다. 마지막에는 가족과 인간관계에 대한 꿈을 적을 것. 벤 스위트랜드는 매일 3회 이상 꿈노트를 읽으라는 처방으로 이야기를 마친다. 단 꿈노트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또는 욕심으로 읽는 죽어버린 가슴에는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글VD 이야기. 글VD 기법은 독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기법이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글VD 기법으로 꿈을 이루었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 다음은 글VD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다. S는 서울의 한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와 나는 한때 같은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한 적이 있다. 어느 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저 결혼해요. 청첩장을 주려고 내가 사는 동네까지 찾아온. 그와 점심을 함께 먹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형, 저 꿈꾸는 다락방 덕분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라고 했다. 내 책으로 뭘 어떻게 했길래 하고 물으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은 제가 선을 200번도 넘게 봤어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꿈꾸는 다락방을 읽으면서 저는 저의 잘못을 마치 성강처럼 깨달았어요. 제가 이상형을 만나지 못한 것은 꿈을 글로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저는 바로 꿈의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이상형을 적기 시작했죠. 외모, 성격, 학력, 신앙, 가정환경 등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그 노트를 들여다보며 부의들이 했죠.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이상형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번 주에 결혼하는 사람이 바로 그 친구랍니다. K는 너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꿈꾸는 다락방을 읽었다. 그리고는 나는 2008년 3월 말에 일본에 간다. 나는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나는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남자친구를 만난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장 추천으로 원하는 미술대학에 입학한다. 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미대를 졸업한 뒤 디자이너로 데뷔한다라는 것을 매일 다이어리에 적었다. 1년 6개월 만에 그녀의 꿈은 이루어졌다. 그녀는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친구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꿈에 그리던 남자친구를 만났다. 그리고 학교장 친구 추천을 받아 미대에 입학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디자이너로 데뷔한다는 그 VD도 몇 년 뒤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으로 그녀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담을 전해왔다. 한국에서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보내던 시절 매일 밤을 새워가며 게임에 열중하느라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질 정도로 피부가 나빠졌는데 내 피부는 반드시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적은 꿈 쪽지를 지갑에 넣고 다녔더니 몇 달 만에 일본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피부가 좋아졌다는 것이다. 그녀는 덧붙였다. 꿈을 꾸고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P는 전 과목 A+를 받은 성적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부의들이 했다. 시험 기간이 끝난 뒤 그는 실제로 A+로 도배된 성적표를 받았다. 세 사람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마음의 캠퍼스에 그린 그림을 글로 적으면 현실이 된다. 내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고민하지 마라. 운명을 겁내는 사람은 운명에 먹히고 운명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은 운명이 길을 비켜선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를 묻지 마라. 오로지 전진하라. 담대하게 운명에 맞서라. 모든 인생의 파도가 뒤로 사라질 것이다. 비스마르크.